자, 매일 살펴보는, 당일 관심주의자, 전날 이슈가 있던 종목들이에요. 자, 전날 이슈가 있던 종목들을 잘 챙겨봐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들어올 수 있는 걸 알 만한 거죠. 물론 하루하루 바뀌기도 하고 또 매번 틀려지기도 해요. 하지만 한번 주도주로 자리 잡은 종목들이 꾸준히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개별 종목에 관한 이슈들은 나름대로 좋은 또 성적을 내주기도 하죠. 좋은 수익권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해 살펴보고 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나 살펴보는 게 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바이오주가 좀 강했죠. 그래서 이제 이달의 오르나 천하부터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많이 올랐죠. 저도 이제 금방 이 영상 올라오기 전에 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 가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전 영상 보시면 확인될 건데 이렇게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급등하였습니다. 15.54% 급등했죠. 자, 아까 설명드린 거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봉에서 박스권 탈출했죠. 제가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꾸준히 찍고 있었는데 한 3일 안 찍은 사이에 탈출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그런 거 있죠? 집에 잠깐 고양이 가둬놨더니 금방 탈출한 거. 이렇게 3일 동안. 그러니까 이만큼 박스권 매매가 중요한 거죠. 이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금방 올라갔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보시면 이 SK바이오팜, 셀트리온도 전부 다 올라갔는데 실적들이 상당히 조금 좋아져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죠. 이게 셀트리온도 보시게 되면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렇게 셀트리온 주가들이 전체가 형태들이 좋았죠. 자, 3.94%, 4.82%, 4.93% 올랐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돼 지지부진했었는데 휴메딕스도 사실 실적주죠. 제가 항상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를 찍는데 휴메딕스를 좀 찍은 적이 있어요. 계속 찍어요, 이 친구도. 자, 이 친구 실적이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있더라했죠.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5개월 선별구조로 돌아 나가면 실적에 관련해서 자, 휴메딕스 등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심 갖고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어쨌거나 그동안 조금 움츠렸던 제약바이오주가 강했죠. 이 점은 조금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주도 강해야 되지만 자동차,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강해야 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반가운 소식이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도 좀 강했어요. 이슈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좀 8.15 석방 관련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8월 15일 날 석방과 관련해서 조금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쪽에 좀 이 햇볕이 들지 않을까 이렇게 관련 상황이 올라갔는데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보면 이차 한번 살펴드리겠지만 이 다물 멀티미디어를 필두로다가 거의 다 오늘 좋았어요. 그래서 이따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자, 효성TNC가 이제 호실적 저평가로 추가 상승 가능 목표 뭐 이렇게 있었는데 효성TNC 한번 볼게요. 사실 효성그룹들은 사실 제가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서 월봉에서 보면 상 최고가 찍고 하고 있죠. 이런 친구들을 볼 때는 옛날에 7만 5천 하던 종목이 지금 얼마냐면 고점이 96만 원 찍었죠. 자, 7만 원 하던 게 96만 원. 그럼 10배 이상 찍었다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은 항상 말씀드린 거죠. 물론 이 종목 가지신 분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제법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없을지 있을지 보다는 너무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특히 주봉에서 중기 추세 확신의 주봉 우선은 깨면 안 돼요. 깨면 이렇게 10선까지 밀릴 수 있죠. 물론 추세는 살아있는데 항상 이 명심해야 될 게 최저가 7만 5천 원짜리가 이렇게 90만 원. 열 몇 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런 기사들과 관련해서 이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호실적 저평가. 저평가라는 것까지 잘 모르겠고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만도가 북미 전기차 OEM 신규 수주 성장성 확보했다는 이제 하이투자증권에 이 기사가 있는데 만도의 주가를 잠깐 보면 월봉을 볼게요. 지금 자동차주들이 조금 헤매고 있죠. 자, 요렇게 이제 이 16,000원에서 9만원대까지 6배 안 되게 올라가죠. 5.5배 정도 올라왔다가 조정 들어왔죠. 이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10개월선만 안 깨면 돼요. 5개월 다시 돌파해주고 나가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다중화다 잘 그리고 있죠. 이전 저점 훼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좀 좋은 거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전 저점 이탈하지 않아야 돌아나가는 거죠. 일단 5선 회복해졌습니다. 추세의 전환은 항상 5주선에서 하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오늘 조금 급등한 모습이 있었죠. 이렇게 좀 저점들을 잘 지켜줘야 돼요, 만도도. 사실 만도라는 회사가 좋죠. 이 차량용 부품에서 강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기업이고. 하지만 오늘 이렇게 5%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결국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일단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10개월선 절대 깨면 안 돼요. 10개월선을 깨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생기죠. 위험한 상황인데 10개월선만 거꾸로 깨지 않으면 추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격이 62,000원대고 지금 가격이 63,000원이죠. 62,000원만 깨지 않으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돼요. 자, 다음 이슈를 살펴보면 외국인이 올해 이건 그냥 이제 이슈라도 좀 좋은데 올해 많이 팔았습니다. 약 24주씩 팔았고 바이콜이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잠깐 여기서 코스피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지수 차트를 보면 사실은 코스피가 이 거래대금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일봉,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 먼저 볼게요. 자, 이 엄청 많이 줄었죠. 눈에 확연히 보이죠. 이렇게 거래량 줄은 게.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자, 코스닥도 이제 코스피만큼 심하지 않은데 어쨌거나 조금씩 이렇게 줄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피부를 좀 느끼실 거예요. 뭔가 약간 힘이 딸려 있고 뭔가 활기차지 않은 시장. 문제 개별 이슈들에 관해서는 개별 종목들은 좀 올라가는 이슈들이 있긴 한데 뭔가 약간은 힘이 없는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린 거죠. 음. 자, 반도체 수출액 역대 7월 중 최고라고 합니다. 7월 한국 반도체 수출이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그래요. 최근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상회했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39.6%, 5월 달에 24%, 6월 달에 34%. 이것들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약하죠. 근데 오늘은 유독 이제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강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 사면 이런 이슈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물 멀티미어도 보면 이렇게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는데 일단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자, 위치가 낮고 아직 60개선 밑에 있어요. 만약에 반도체주로 간다면 이런 종목들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반도체주 관련해서 너무 높여 있거나 지금 시스템 반도체 여기 위에 있는 거 많아요. 이 다물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 또 아직 안철수 관련된 몇 개 있는데 정규 테마들이 없기보다는 어쨌거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면 더군다나 추세 턴이 됐죠. 월봉에서 우리 바닥에서 올라갈 거야라고 언제부턴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3개월째 늘고 있죠. 요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잘 살펴보셔야 되고 60개월 선을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진 않은 것 같고 이틀간 급등했죠. 그러니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됐습니다. 일봉에서 벌써 이제 징조가 보이죠. 21%. 자, 그럼 오늘도 자, 이렇게 21%. 물론 이제 내일부터 또 올라간더라도 이렇게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조정 받아서 5일선, 21선 오면 그때 한번 매수해 주는 게 좋고요. 어쨌거나 상당히 좀 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죠. 이 시황 정리 이래서 하는 거죠. 시황 정리를 했을 때는 내일 바로 올라갈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갖고 올 것인가를 찾기 위해서 하죠. 시황 정리를 안 하면 물론 이제 내가 점쟁이거나 무슨 이렇게 미래에서 온 사람 같으면 내일 바로 뭐가 올라갈 걸 알아맞추면 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시황 정리를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이렇게. 자, 제가 딱 뽑아놨는데 다물 멀티아가 10%, 고영이 7.9%, 동부 하이텍이 5.9%.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굉장히 강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기 때문에 혹시 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를 갖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위치가 월봉에서 위치가 너무 높지만 않다면 좀 매도하지 말고 조금 작은 수익에 매도하지 말고 좀 꾸준히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다운월티미어가 흑자전환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더 안 그래도 추세가 좋은데 이렇게 이제 어떤 종목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잘 이거는 반드시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저 회사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우린 모르죠. 그렇지만 주식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확률이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가 태국 공군과 896억 규모 공급 계약 체결했죠. 사실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이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보면 특히 더군다나 이제 우주 산업은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꾸준히 보셔야 돼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일단 추세는 약간 무너져 있긴 해도 높은 위치가 아니죠. 월봉에서 예전에 엄청 이제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죠. 한국항공우주가 이렇게 좋았다가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엄청난 나락의 길 걸었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 상승했다 다시 밀리고 있는데, 물론 한 번도 이렇게 이때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됐다 하면 이렇게 이런 이유 없었는데 이때는 코로나도 있었고 그러고 이 북미 이 무역 전쟁도 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때인데 자, 어쨌거나 지금도 조정받고 살짝 밀리긴 해도
요 5개월선에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선, 20개월선까지 밀리고 돌아나간다. 그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다중바닥 그리고 있죠. 이번 주에 만약에 회복해주고 우선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우선화 관련해서 이 다중바닥을 그리는 한국항공우주라 물론 지금 사면 바로 급등한다기보다는 또 이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좀 지루한 맛은 있지만 어쨌거나 꾸준히 관심권에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 요새 교육주들 제가 좀 괜찮더라고요. 대교가 자산가치고량의 저평가라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 기사가 있는데 적자폭을 제법 줄였어요. 이 대교가. 그래서 대교를 보면 사실 대교뿐만 아니라 교육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았다가 조금 안 좋아지긴 하는데 월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언제 터졌냐면 이렇게 6월 달에 터졌습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될 게 저도 이제 꼭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이 월봉 고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군가 팔고 나갔을 확률이 높은데 월봉 바닥에서부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꾸준히 관심 갖고 올 필요가 있고 5개월 선을 깨거나 20개월 선부터 찍고 돌아 나가면 한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깼다? 그럼 밑에까지 깨져야 코로나 때 3,000원대인데 이거 한 번 더 사면 되죠. 분할 매수로 갖고 접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투자할 수 있다면 괜찮죠. 물론 단기 단타 빠르게 치시는 분들한테는 지루할 수는 있지만 스윙 투자 관점이나 조금 들고 갈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고 20주선을 안 깨는 게 좋겠는데 이번 주 이제 올 월요일 첫 거래일이니까 이번 주에 20주선 회복시켜 돌아 나가면 아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대교까지도 꼼꼼히 보시고 수치 깨져 있는데 어차피 충분히 돌아설 확률이 되고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SK바이오사이언스 사박이 시작도 아까 말씀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당히 괜찮아요. 저 친구 며칠 놓친 사이에 어째 저렇게 빨리 올라갔나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자, A루트를 보면 국내 최대 포스 제조사하고 60억 규모의 프린터 공급 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A루트를 보면 자, 월봉에서 보면 바닥권이죠, 이 친구. 바닥에서 보시면 부드럽게 돌아간 친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5개월 선이 골든 크로스가 생겼죠. 60개선 밑에 있고 항상 이 파란색이 60개선이라고 딱 맞고 떨어지고 신기하죠. 저게 강력한 저항선이 돼요.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한 거는 이 천원대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친구를 관중에 넣어야 되나 뭐 그러고 있었는데 PBR이 일단은 PBR이 이렇게 1.16밖에 안 돼. 굉장히 낮은 거죠. 낮고 시총이 보시게 되면 1,800억짜리예요. 시총이 1,800억짜리인데 회사 매출이 200억.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좀 바닥을 그리고 있죠. 시총 1,800억인데 매출이 300밖에 안 되니까 어떤 종목들은 시총 800억에 매출이 막 4천원씩 일어나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도 나고 있죠. 단 이 친구가 뭐가 좋냐면 현금이 많아요. 현금 유보율이 1,532%예요. 적지 않죠. 부채비 55. 재무적인 면이 그게 나쁘잖아요. 그럭저럭 그냥 괜찮은 면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3년째 적자라 이 친구가 보면 시장이 소속이 자 코스닥이죠. 코스닥에서 5년 연속 적자면 약간 상장 폐지 당할 위험성이 있어요. 그 점은 조금 앞에 거 17년도하고 16년도를 제가 확인 못해도 이거 확인하시고 요거만 괜찮으면 사실 월봉에서 굉장히 싼 맛이 있는 거예요. 저점이고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 꼬리 한번 닿죠. 이 얘기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지금 안 깨고 있죠.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어도 음봉 떨어지고 자 5선 안 깨고 있다. 이 얘기는 이 친구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상 대단한 거죠. 한 번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물론 압도적인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 이거 뭐 다 틀리겠지만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하는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온 거죠. 이때 이렇게 다 돌파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을 기준으로 사실은 일봉에서 한 달에서 이 정도 걸려요. 7월 6일이니까 보통 이제 8월 6일에서 8월 10일 뭐 다 나와도 8월 중순쯤에 관심 갖고 보는 게 맞는데 어쨌거나 일봉에서 굉장히 이렇게 강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번 쭉 꾸준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단지 한 가지 리스크가 이제 3년째 적자인데 이 앞에 17년도하고 16년도 봐서 이것만 조사해서 이때가 적자가 안 났다면 한두 번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는 종목 같습니다. 요새 골프 치는 거 많죠. 지금 2030 세대도 굉장히 골프를 많이 친다고 그래요. 자, 골프존이 해외 시장 확장으로 중국도 매출 고성장 예상된다는 NH투자증권의 기사가 있는데 자, 골프존을 좀 보겠습니다. 골프존 볼 때 골프존 뉴딩 홀딩스와 같이 봐야 되는데 자, 골프존을 보면 월봉에서 원체 고점이죠. 자, 저런 기사는 좋긴 한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런 뉴스가 날 거면 좀 월봉 쌀 때, 주가가 좀 쌀 때 나와 이걸 먹는데 이게 높을 때 나면은 사실은 상당히 좀 불안한 건 있죠. 이 7월 달에 고점이 15만 6천 원대인데 이거 못 뚫으면 못 날라가요. 15만 8천 원대.
자, 주봉에서도 5선 근처 전고점 왔다 갔다 하고, 이건 좋은 게 아니라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월봉에서 예전에 28,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15만 원을 간다는 얘기는 7배 올랐다는 얘기죠. 이 회사에 더 간다 못 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요거를 조금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를 보면 미국 FDA 최장암 신약 거풀이 아닌데 신청했죠. 이런 건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최장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기상 사전. 임상하는 기업들을 조심하긴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나쁘진 않죠.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월봉 H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낮죠. 일단 추세는 우하향으로 깨져 있어요. 자, 추세를 판단하는 건 쉽죠.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할 때는 되도록 건들지 않는 게 좋죠. 5개월선 회복해 줄 때가 추세 턴이 되는데 5개월선의 가격이 지금 7,988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8,000원에 생각하면 돼요. 지금 7,990원이죠. 8,000원 가게 땅 뚫고 나갔다. 그럼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 주봉에선 턴해줬어요. 자, 우리 우선 턴할 거야. 이거 확인해 보시고 괜찮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이 좋아서 크리스탈로믹스 같은 경우 좀 관중에 넣어놓고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종목 볼 때는 이제 보통 본인들 왜 하시는 분들마다 기준 틀리겠지만 바로 전 재물을 봐요. 이 친구 재물 괜찮은 거야? 그래야 살만한 거죠. 자, PBR 2.47% 그렇게 나쁘지 않죠. 뭐 상당히 뭐 어떻게 좋은 것도 아주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고 시총이, 자, 시총 5천억짜리죠. 시총 5천억짜리 회사 매출이 얼마냐면, 자, 이렇게 139. 좀 약하죠? 시총에 비해서. 자, 어쨌거나, 이제 적자도 크게 한번 났었고, 이제 이 적자 폭이 조금 줄긴 했는데, 현금 유보율이 835%, 부채비 사실 뭐 현금 유보율이 조금 단단하기 때문에, 뭐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적자가 좀 유지된다는 게 조금 나쁘지만,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나올 때, 주식이 제일 파워풀 할 때가, 흑자에서 흑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적자에서 흑자로 가기가 제일 좋아요. 아까 HK바이오사이언스는 15% 정도 급등했다고 그랬죠. 바로 적자에서 흑자로. 그것도 바이오 기업이 이렇게 돌아서기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급등했는데, 크리스탈드목스가 만약에 다음 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으면 대박이죠. 물론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미리 움직이는 걸 수도 있지만, 월봉에서 5개월선 회복해주고 있고, 주봉에서 추세를 턴해놨다는 게 이게 조금 긍정적이라,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게 될 게 네페스아크인데요. 네페스아크 2분기 영업이 65%, 전년비 413.7%. 굉장히 늘었죠. 자, 굉장히 이제 큰 매출이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보시면 53억 5천만, 9천만 원? 엄청나게 이제 올라, 흑자 전환한 네페스아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 시장 정리하는 게 더 즐겁기는 해요. 이 잘해놓으면 이제 좋기도 합니다. 월봉에서 상장하고서 이제 많이 그동안 조정을 받았죠. 이게 쫙 조정받고 돌아나갔는데 역시 중요한 거는 6월 달에 5개월선 회복해줬다는 얘기죠. 그러고 그거를 이 6월 달에 7월 달에 안 깼다는 얘기죠. 6월 달에 회복해주고 다시 돌아나오고 있죠. 주봉에서 보시면 추세 턴이 중요한데 5주선 깨지 않고 있죠. 이 친구를 5선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자, 오두선의 가격이 47,000원입니다.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39,000원대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급등했죠. 거래량 터졌고 이 네페스아크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당일 가시는 거 자꾸 많아지긴 하는데 몇 개 이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네페스아크가에도 꾸준히 보시고 월봉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 높지 않으면 조금 관심 가져요. 물론 깨면 밑에까지는 위험성도 있는데 깨지만 않는다면 사실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기조가 됩니다. 단지 지금 상장한 기업하고 예전부터 오래된 상장 기업하고는 판단하기가 오래된 상장 기업이 더 튼튼해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정도 순간 급변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이제 이런 차이는 조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웹스가 윤석열 관련주로 좀 엮여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이렇게 같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 도시재생 사업에 이제 부각이 됐는가 봐요. 예전에도 웹스는 이걸로 더 올라갔는데 이 도시재생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관련주 묶이면서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웹스를 이제 월봉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리 이 정책과 관련해서 너무 높다면 위험하죠. 자, 월봉에서 800원 하던 주식 이렇게 보면 만원대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우하향하고 있죠. 지금 엄연히 우하향하고 있죠. 오늘 뉴스에 상관없이 주봉에서 보시면 모주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우선 깼고 다시 돌아나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고평가된 위험한 부담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대응할 때는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좋아요. 이때 엄청 핫했죠. 자, 상한가 셨다 상한가 셨다 상상. 자, 물론 또 갈 수도 있지만 웰스 같은 종목들은 내 거 아니구나 하고 버려두시는 게 좋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아요. 너무 높아요.
문제 이때보단 낮긴 하지만 그래도 5개월선 찍고 돌아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지만 이미 벌써 800원짜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순당, 이제 윤석열 스마트팜 중요성이 강조하면서 파메이트 지분 보유. 국순당이 파메이트 지분을 보유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순당이 좀 올라갔다는 이런 기사죠. 국순당을 보면, 국순당 막걸리로 유명한 회사죠. 월봉에서 보면 저우결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고, 예전 고점까지는 아직 거리가 좀 있어서, 만약에 많이 올라가면 예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죠. 중요하게 뚫어져야 될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요 상처, 이게 상처로 생겼죠, 이렇게. 여기가 바로 저항선이에요. 자꾸 보시면 요거 못 들고 떨어지고 요 종가상 못 들었죠. 신기한 거죠. 요때 가격이 9,300원대죠. 즉 9,000원인데 저 자리 뚫어야 올라갑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이제 일단 거래량 터지고 요렇게 옷을 병목 좀 뚫었어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가격이 8,700원대인데 8,7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일봉에선 대량 거래가 터졌죠. 이 대량 거래가 자 어느 정도의 대량 거래가 중요한데 앞에 있는 걸 모든 걸 싹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자 일봉에서 저런 거래가 터졌으니 바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쉬었다 갈 수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터지면 바로 가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좀 눌림목 주고 한 20일, 30일 이렇게 쉬었다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제가 그동안 사료주 이게 찍었었는데 사료, 전기, 철도 이런 종목들은 다 뭐냐면 이 남북 경협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사실 특히 사료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가격이 급등에 대한 이슈도 좀 있죠.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미국 대두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이 뉴스가 났습니다. 특히 이 김여정 항상 이제 이분이 문제죠. 이 사람이 저번에도 다 폭파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연락사무소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사료주를 좀 잠깐 보면 자 오늘 조금 사료들이 많이 밀렸어요. 생각보다 저 기사 한 방에 보시게 되면 이 한일사료, 현대사료, 경영조비익이 다 좋게 봤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4%, 5%대 추세가 중요하죠. 남해학은 아까 찍어드렸는데 조비는 어차피 어제 상한가 근처에 갔었기 때문에 밀린 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월봉에서 보면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고 조비는 전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그다 치고 이 한일사료나 현대사료 같은 게 좀 밀려 있어도 사실은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좋죠. 이렇게 이 어제 이슈에서 5개선까지 오긴 했는데 이거 깨면 당연히 밑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제 분할로 매수할 거 아니면 손절. 분할로 매수할 거 기다렸다 한 번 더 저기 매수하면 충분히 다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죠. 경농이나 현대사료나 다 5개선까지 왔어요. 자, 현대사료도 보면 잘 올라가다가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다 5개선까지 쭉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주들은 확실히 남북경협주를 묶여서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남북경협주를 묶이는 걸 떠나서 추세가 중요해요. 추세가 중요한데 이 5개월선만 이탈하지 않고 추세 깨지지 않으면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추세를 유지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죠. 특히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대응하기 쉬운 게 이게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죠. 그럼 깼다 매수하지 마시고요. 20일선 했다 돌아나가면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이것도 깼다 가면 손절. 자, 주식에서 손절은 중요하죠. 이 종목이 우리는 무조건 올라가라는 확신, 이게 최고 나쁜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매수해놓고 저게 제일 무섭긴 한데, 이제 철저하게 되도록이면 이제 분할 매수하려고 그래요. 저도 뭐 슈퍼개미도 아니고, 저 주식 엄청 초고수도 아니고.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건 없어요. 대응의 영역이죠. 6원짜리 사고 20원짜리 사서, 자, 월봉의 추세가 살아있으니 믿고 갈 거야. 근데 깼다 그럼 손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사실 월봉의 스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예전에 코로나 때도 6,000원이었는데 여기 20개선까지 밀렸다 들어가면 한 번 더 매수해서 쭉 들고 있으면 어쨌거나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다고 해도 어차피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 오늘 특히 사조동환이 강했죠. 추세예요. 결국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하다가 잘 돌아나가고 있죠. 오늘 5개선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고 주봉에서도 역시 예전에 매울 때 다 빠이빠이 시켜놨죠. 안녕. 자, 예전 고점까지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예전 고점들이 얼마였냐면 이렇게 1595원 딱 여기서 끝났죠. 내일 이 위에서 출발하면 진짜 이 밑에 빠이빠이 해놓은 거예요. 사조동화원은 자 우리 과거 속의 안녕은 빠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조동화원까지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근간의 거래량이 좀 수상하게 들어왔죠. 사실 제가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정확히 보면 사조에 관련된 주식들이 아마 이낙연 관련주로만 엮여 있는데
요새 지지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조 동원까지도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치 테마를 얻기면 사실 무너지든 급하게 무너지긴 하는데 월봉 H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급락해봐야 어디 크게 갈 데는 없고 만약 5개월 선을 깨면 당연히 손절로 대응하면 조금 편하게 시장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동구하이텍이 이제 시총이 4조 진입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점점 이 반도체 관련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월봉에서 너무 높죠. 이러면 조금 조심해야 되고 특히 가도 제가 목을 폭 맞은 폭이 중요한데 정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2차 상승 조정 2차 상승인데 오선 회복해 중에 좋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 주식을 지금 신규로 매수해서 막 크게 매수한다 이러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있습니다. 시스웍이 삼성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에 힘입어서 자 클린룸 제어 시스템 시장 1위라고 그러네요. 이거 이제 부각이 돼서 강세가 있더라는데 자 시스웍을 보겠습니다. 시스웍을 보면 자 월봉에서 이쁘죠. 자체가 이쁘다는 거는 추세가 이쁘다는 거예요. 자 5개월선 돌파 안착해주고 월봉 이렇게 높은 위치도 아니고 단지 약간 리스크라면 이렇게 12월 달에 형성된 5개월선 변곡점 2,700원 여기에요. 그러다 보니 저번 달도 자 쉽게 얘기하면 4월 달에 못 듣고 떨어졌죠. 그러고 여기도 2월 달도 못 듣고 떨어졌어. 그리고 7월 달도 안착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를 뚫고 그냥 날아간다? 그럼 굉장히 좋은 거죠. 여기를 다 뚫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주봉에서는 일단 우선 턴해주고 지금 우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죠. 들어오고 실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일봉에서 이렇게 이제 삐쭉삐쭉 썼죠. 21선 밑에서 21선 위에를 다는 꼬리들은 좋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매물대의 소화 과정이죠. 이게 월봉에서 높은 데가 아니고 낮은 데 나오고 추세가 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실수억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가 2차 전지 성장 기대감 2차 정지만 붙으면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높지만 않다면 높지 않죠.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가 아니고 상장해서 쭉 물려도 잘 돌아나가는 거죠. 상장할 때 봤는데 이러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봉에서 저번 주에 5주선과 20주선을 동시에 회복시켜서 이건 좋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달에 정고점 맞고 5선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떨어졌다 돌아나간다 다음 주에 그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죠. 일봉에서 벌써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막 날아간다기보다는 분명히 조정 들어올 거예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바로 눌림목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눌림목이 생겼을 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월봉에서 이렇게 5개선 찍히고 돌아나갈 때는 꾸준히 관심 있게 보고 약간은 예전 저점 안 깨지는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은 무조건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유일에너테크를 2차 전지 관련주로 살짝 옮겨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자꾸 늘어나죠. 이 2차 전지 관련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월봉에서. 그래서 월봉에서 좀 낮은 걸 찾는 게 중요한데 이런 종목들 들어올 때마다 좋죠. 그래서 이 시황 정리는 이런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 저런 종목들이 2차 전지인데 저렇게 좀 싸네, 이런 거. 월봉에서 낮다는 얘기는 결국 주가가 조금 싸다는 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자, RF세미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종을 99% 제거한다는 영국 과학지의 발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RF세미를 보겠습니다. 월봉 H가 낮죠. 자, 안 받아? 저 받아. 이런 종목들 괜찮아요. 그하고 5개월 상가 20개 회복해주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 좀 괜찮다 싶은 종목을 볼 때는 반드시 재무. 아,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심하네요. 근데 어쨌거나 전분기에 비해서 1월 분기가 적자가 많이 줄었는데 적자 축소라든가 적자 삭제가 하는 거 진짜 좋다고 그랬죠. 어차피 5년 이상인데 이렇게 이제 흑자도 나있기 때문에 상장표에 대한 우려도 없고 현금유불 680% 부채비율 140% 거의 나쁘지 않죠. 괜찮고요. 자, PBR이 1.12, 뭐 PBR도 나왔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요. RF세미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관심을 갖고 꾸준히 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났다는 얘기죠. 자, 5개월선, 20개월선의 가격이 바로 5,000원대, 5,100원대인데 뚫었죠, 지금. 뚫었기 때문에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고요. 주봉에서 보면 주사에 턴을 해주고 왼쪽 매물대를 소화하려는 꼬리가 달렸죠. 이거 괜찮아요. 이건 상황 괜찮은 거고 다음 주에 만에 5선 찍고 다시 돌아나가거나 이번 주에 5선 돌파 안 차고 돌아나간다? 이건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일봉에서 뭐 대량 거래 터졌죠. 자, 예전에 보면 예전에 앞에 있는 거래량은 크게 돌파하지 않은 대량 거래가 생겼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바로 쫓아가서는 물리니까 기다렸다가 5일선에 20일 또는 골든 크로스가 생기겠죠. 요 근처에서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월봉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자, 손절할 이유 없이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종목들을 꼭 이렇게 이 당일 관심 종목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당일 관심 종목 찾을 때 전꼭 이런 식으로 찾는데, 물론 예전에 찾아놓은 것들이 잘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NCN 같은 경우가 좀 주고장창이죠. 당일 관심 종목 찾아놓은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NCN 좋다고 그랬었는데, 일봉에서 요날 이 꼬리가 되게 좋다고 그랬죠. 이때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 3일째. 자, 물론 이제 이 떨어지는 것들도 많죠. 당연히 이렇게. 저라고 이제 이 승승장구하지 못하니까. 김여정의 이런 그 발표에 의해서 떨어진 거니까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하는 종목 믿고 기다리면 다 급등하거나 추세가 유지가 다 추세 턴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M게임이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핫했는데 이 친구 수익성도 꽤 좋은 것 같아요. 자, 열혈강호 온라인이 중국서 역대 최고 월 매출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M게임 월봉에서 아마 상 최고가 찍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 보시면, 자, 저번 달에 상체호가 찍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는데, 중요하게 깨져야 돼, 5개선만 깨면 돼요.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게임주도 엮여 있는데, 여기서 M게임도 엮여 있어요. 5개월 선의 가격이 9,100원대예요. 이 자리 기억하시고, 지금 9,800원이니까 조금 거리가 있고요. 주봉에서는 5선 리트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추세 턴이 깨져요. 자, 10주선 지켜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 자리 깨지 않고 돌아 나간다? 그럼 매수 타이밍이 돼요. 깨면 당연히 일단 손절로 피하고 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월봉에서 낮을 땐 사실 손절 치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사면 되니까. 나눠서 분할하면 사면 되는데, 월봉에서 높을 땐 나눠서 살 수가 없어요. 얘는 사면 물타기가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월봉에서 높을 때 샀다? 쭉 밀릴 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쌀 때 사야죠. 쌀 때.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분할 매수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손절이죠. 이 분할 매수하는 게 꽤 맞는 편은 아닙니다. 자, JS 코퍼레이션 영업이익이 109억. 전년비 1561% 올라갔다. 나 이거 몇 번 읽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1561% 이게 뭐지?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JS 코퍼레이션을 보고 있는데, 자, 주식은 실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월봉에서 위치가 애매해요. 낮은 건 아니고 꽤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만 이겨내면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5개선 돌파해주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때 입순 회복해졌죠. 그러고 매물대를 뚫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가 돼요. 이 산처럼 플럭스선 이 부분 가격으로 보면 자 2820원이 되기 때문에 2만원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커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변곡점 하나가 있죠. 여기 매물대가 되는데 요 근처에서 끝났어요. 이 친구. 자, 애매하죠. 내일 만약에 갭 뛰어서 요거 위에서 출발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고 깨면 다시 기다렸다 밑에서 사면 됩니다. 만약에 돌파하고 나가면 여긴 새로운 지지선이 될 수 있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빅텍의 2분기 영업이익이 28억, 전년 대비 584%. 대박이죠. 사실 빅텍이나 같은 섹터에 있는 게 스페코, 다 방산주들이죠. LIG 넥스원, 다 방산주인데, 사실 예전에 김여정이 이제 막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그랬어, 북한에서. 이런 방산주들이 엄청 강했어요. 빅텍, 그 당시 아마 10배 정도 갈 걸로 알고 있는데, 순간 10배를 가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 바로 10배가 아니라 바닥에서 10배였기 때문에, 자, 빅텍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주식이죠. 월봉에서 보시면 요렇게 그날이 있대요. 그때가 막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막 북한이 강경책으로 나올 때 이렇게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김정은이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밀렸죠.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월봉에서 20개월 선만 잘 지켜지면 추세를 턴할 수 있어요. 지금 깨진 상태죠. 5개월 선 깼을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되죠. 그만큼 5개월 선 중요하고 주봉에서는 이렇게 살짝 돌아선 느낌인데 전체로 추세는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바로 관심 갖거나 그러긴 힘들죠. 오늘 또 실적과 관련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도 아직은 바로 돌아 나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다렸다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신성ENG가 삼성물산하고 140억 정도의 규모 시스템 실링 공사 계약을 했더랍니다. 자, 신성ENG 한번 볼까요? 자, 월봉에서 보면 옛날에 이 친구 태양광 관련해서 자, 조 바이든 이제 취임할 때 이 태양광 관련, 그러니까 그때 그린 뉴딜, 우리나라도 막 그린 뉴딜, 온 세상이 전부 다 그린 뉴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탄소와 관련해서 그때 원체 많이 올라왔죠. 자, 이렇게. 이때 저점이 500원 하던 주식이 4,500원 9배 올라왔어요. 당연히 정도로죠. 제가 항상 9배, 10배 올라온 주식 조심하라는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요. 고점이 물론 답이 없어요. 지금 뭐 잠깐 턴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원체 많이 올라왔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제 영상을 보면 제가 항상 밑에서 몇 배 올라왔습니다. 9배, 10배 조심하십시오 하는 얘기,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여기서 20배 가고 30배 갈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월봉 바닥에 서 있는 게 낫죠. 막 5개월선 60선 뚫고 나간다든가 이런 걸 사놓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얘기죠. 주식은 싸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가 좀 2분기에 깜짝 실적 다소시 강세. 이녹스 첨단 소재 잠깐 볼까요?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이 사실 실적이라는 게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었죠. 특히 IT 관련주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추세가 좋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요 17년도 12월 달에 병옥점 이걸 뚫고 나가고 있어요. 요 자리만 깨지 않으면 돼요. 가격으로 보면 7만 1,000원대가 돼요. 자, 좀 넉넉하게 잡아도 7만 2,000원대, 7만 2,000원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 자, 7만 3,300원대 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주봉에서 5선 안 깬다는 얘기죠. 잘 돌파하고 있죠. 5선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역시 오늘 회복을 해줬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내일부터 5일선만 안 깨도 들어가시면 돼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텔레치스, 이 차량용 반도체로 한때 되게 유명했었죠. 자, 이주영 부회장, 가석방 뉴스, MCU 파운드리 생각보가 사실 꼭 텔레칩스에 관련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 반도체도 전체가 그래요. 지금 이주영 부회장 이 석방 관련해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자, 이 전체 종목을 다 살펴보려면 밤이 새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보유하신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좀 낮거나 이렇게 높은 건 안 돼요. 높은 건 밀려면 답이 없고 월봉에서 좀 낮은 종목들이 좋은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제가 살펴봤는데 월봉에서 엄청 높고 이제 낮은 거는 추세가 하향 중인 거고 자 DI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높죠 다. 어쨌든 추세는 다 잘 살아 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굉장해요 월봉에서. 예전에 2,900원 하던 게 지금 막 19,000원 하시니까 이래서 사실은 이제 위험한 거죠. 자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월봉에서 그게 높지 않죠. 또 안 높은 건 잘 못 가죠. 그렇지만 월봉 낮은 게 그래도 조금 안정감이 있고 주봉에서 만약에 이번 주 20선 회복해주고 돌아 나가면 몇살 큰 것 같아요. 아직은 제 눈에는 당장 뭐 올라가거나 이럴 만큼의 좋은 반도체 주식이 안 뛰는데 아까 말씀드린 다물 멀티미어가 그래도 이 이틀간 급등했다 하더라도 월봉에서 보면 낮은 위치란 얘기죠. 이런 종목들이 한번 눌림목 줄 때 사는 게 조금 좋아요. 지금 쫓아가 사지 말고 눌림목 주면 다물 멀티미어 정도는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HMM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HMM이 사실 좋죠. 해상운임 관련이 굉장히 좋고 그렇지만 파업에 대한 공포도 있고 이 파업에 대한 공포라든가 뭐 꼭 그런 거보다도 제가 HMM을 조금 조심하라는 이유가 회사는 좋고 당연히 해상운임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하고 있죠.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주가에 대한 현재 얼마를 올라왔는가를 봐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9배, 10배 조심하라고. 예전에 2,000원 하던 주식이 얼마를 갔냐면 5만 원이 간 거예요. 그럼 25배가 올랐다는 얘기죠. 물론 해상운임도 좋고 HM의 실적도 좋고 다 좋으니까 25배는 갈 수 있고 또 파업 문제도 잘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만 누군가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선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더군다나 5개월선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친구 5개월선 가격이 얼마냐면 기술적으로 봐도 41,000원대 돌파하면 좋은데 돌파하지 못하면 더 무너질 수 있죠. 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저번 주 입선 이탈했죠. 이거 돌파해주고 다시 돌아나가면 그때 매수 하시는 게 나아요. 아직은 추세가 우하향에 시작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HMM은 조금 조심해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P&H 테크가 2분기 영업이 4.7 흑자 전환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때가 좋은데, P&H 테크 좀 볼까요? 회사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많이 아는 편인데, 월봉에서 보시면, 높아요. 이제 적자에 흑자 전환 거에 좋은데, 자, 13,000원 돈 주식이 45,000원. 일단, 더 올라가면 내비두시고 그냥 가지신 분들 하는 게 좋고 욕심 안 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천 몇 개나 있는데 월봉에서 상초가 찍고 가는 거 건드리면 하루 단타 단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하루 단타 단계 하시는 분은 참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약간 스윙 관점이나 마음 편하게 주식하려면 월봉에서 높은 건 조금 피해가는 게 좋습니다. 요새 이 경구용 백신 제가 한번 치료제 한번 찍었죠. 한국 BNC라든가 한국 파마 그리고 골드퍼시픽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3,000단자 오늘 알았어요. 자, 경구용 코로나19 신체형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이 3,000단자 같은 경우에 자 월봉에서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지금 이제 많이 주름 받았다가 드디어 5개선 뚫고 돌아나가고 있고 오늘
이렇게 월봉에서 21년 2월 달에 형성된 변곡점인 가격이 6만 3천원대를 뚫었어요. 6만 4천원대가 되죠. 이게 조금 좋은 일이고, 주봉에선 거래량이 약간 실리면서 이렇게, 자, 이번 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래량이 저번 주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지표죠.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거의 한 15%도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내일 날아가면 못 잡는 거죠. 내일 날아갈 때 고점 물리는 것보다 그냥 안에 쭉 날아가면 너랑 나랑은 인연이 아니다. 내일 두고 떨어졌다? 그럼 땡큐. 그래서 며칠 좀 더 떨어졌다? 잘 기다렸다 매수하시면 돼요. 어디서 매수하냐면 월봉에서 5개월 다시 찍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하시거나, 주봉에서 이렇게 5호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5호선 딱 찍고 돌아 나간다 꼬리 달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바로 깨면 손절, 깨지 않는 한 들고 가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어쨌거나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종목들을 모아놓는 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좋은 자리 왔을 때. 자, 그래서 항상 시황 정리나 공부는 이래서 하는 거고, 해놓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고, 어차피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상장폐 해당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름 다 공부가 되고 나중에 하나하나 조금 쌓이게 됩니다. 파트론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46억. 사실 파트론 예전에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긴 한데,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에요. 추세는 깨져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추세가 모양으로 깨져 있죠. 이렇게. 근데 요번 달에 이식켜서 지키고 돌아나거나 이격이 모였길 땅 쳤다? 그럼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선 돌파 안착해주고 있고, 이 친구 20선 회복해주면 대박이에요. 20선 가격이 1485원인데 1500원 위에서 다시 이번 주에 깔끔하게 끝나고 20선 지켜줬는데 다음 주에 20선 위에서 돌아나간다. 그럼 반드시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흑자 전환한 것도 흑자 전환한 거지만 저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중바닥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금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막 고점으로 세매는 게 아니라 조금은 저렴하게 주가를 살 수 있는, 특히 파트론 같은 종목들은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특히 재물을 보면 PBR 1.4 굉장히 낮은 편이죠. 사실 예전 휴대폰 카메라로다가 굉장히 유명했던 종목인데, 자, 시총 먼저 볼까요? 시총이 5,500억짜리죠. 시총 5,500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7천억, 1조 2천, 1조 1천억. 굉장한 거죠. 이번 1조 3천억까지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관심 가시시고, 현금 유보율이 1,300%, 뭐 상장폐 당할 일도 거의 없고, 상당히 좋아요. 그러고 이렇게, 자,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월봉 H가 낮죠. 높은 H가 하나. 그래서 이번에 시황 정리하다가 몇 종목을 건졌는데, 그 중에 파트론도 제 눈에는 좀 좋아 보이는 그런 종목 같습니다.